자요. 70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상대방이 동의하면,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하죠. 해제요. 그러면 해제는 뭐냐면 단독행위예요. 여러분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하고 기한을 붙일 수가 없는데요. 자, 상대방이 동의 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해제는 아닌데 채무 면제요. 이런 경우는 맨 끝에요. 조건을 붙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해제라는 것은 단독행위니까 조건을 붙일 수 없다. 동의가 있으면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니은은요. 갑이 을에게 병이 사망하면 부동산을 주겠다 그랬죠. 병이 사망하면 주겠다 그렇게 얘기했죠. 이것을 뭐라 한다? 불확정 기한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망한 것은 확실하잖아요. 그런데 언제 사망할지는 모르잖아요. 알겠죠? 그럼 만약에요. 이런 말이 있었죠. 만약에 3일 안에 사망하면 그럼 어떻게 돼요? 만약에 병이 3일 안에 사망하면 3일 안에 사망할지 알아요? 몰라요? 그것은 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건 조건. 그래서 이것은 언젠가는 사망하면 이 말이죠. 그래서 불확정 기한이다 이렇게. 이것 해제 조건이 법률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다. 해제 조건 마이너스요.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을 불능이죠. 불능. 그것을 마이너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뭐가 된다? 마이너스 무효로 한다 이렇게. 내일은요. 당사자가 조건 성취 여력을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하죠. 원래 조건은 소급표가 없지만 합의로 소급할 수 있죠. 합의로. 여기서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 이 말은 뭐죠? 합의로 소급 이 말이죠. 그러면 합의로 소급할 수 있다.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이런 봐봐. 이런 말들이 중요한데요. 우리가요. 성취한 때부터 그러면 그 말은 그때부터란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소급이란 말은 계약 체결 시부터 법률 행위 시부터 이렇게 해야 돼. 그걸 소급이라고 하고 조건 성취 시부터 기한 도래 시부터 그러면 그것을 뭐란다? 소급표가 없다. 그때부터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것을 잘 알아야 되겠죠? 니은 여기가 틀렸죠? 성취한 때부터가 틀렸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기억하고요. 디귿인가요? 이렇게. 뭐요? 기억 하나예요? 기억 하나래요? 알겠죠? 여기 성취할 수 없는 거네요. 성취할 수 없으면 마이너스죠? 해제 조건 마이너스. 그 다음에 여기요. 성취할 수 없는 거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곱하면 뭐가 돼요? 플러스죠? 플러스면 무효가 아니고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조건 없는 법률행위 또는 뭐라고 해야 돼? 유효 이렇게. 성취할 수 없는 것. 이미 성취 그러면 기성조건이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되는데요. 성취할 수 없는 그랬으니까 여기 마이너스죠? 그래서 마이너스 그러면 플러스가 되는 거죠. 유효 또는 조건 없는 법령이. 그럼 정답 몇 번이에요? 1번이에요? 기억 1번 이렇게. 자, 71번은요.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저당권 설정 전에 지상권이 설정됐죠. 그럼 우리가 말씀 봐봐. 저당권 설정 전에 지상권이면 지상권이 1순위고 저당권이 2순위죠. 그렇죠? 그러면 누가 말소 기준 권리예요? 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예요. 저당권이요. 2순위가 말소 기준 권리죠. 그러니까요. 경매가 되면 저당권 실현은 경매죠. 지상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죠. 누가 1번이다? 지상권이 1번, 저당권이 2번이니까 2번만 소멸하죠. 2번은요.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 후 이래 됐죠. 피담보채권 소멸 후 말소 등기 전에 피담보채권의 전부 명령을 받아 저당권 이전 등기죠. 자 봐. 피담보채권 소멸, 중거 소멸하면 써요. 저당권은 말소 등기 없이 당연 소멸. 그래서 저당권은요. 말소 등기 없이 당연 소멸해요. 소멸. 그런데요. 말소 등기 전 줄고 말소 등기 전 바로 밑에요. 저당권 이전 등기 줄고 저당권 이전 등기 써. 거기다가 무효 이렇게 무효. 왜 저당권 이전 등기는 무효이다? 말소 등기 전에 저당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았어. 선의로. 그래도 저당권을 취득하지 못하죠. 왜 그런다? 써 그냥 공신력 X라고 써. 앞에 있는 등기가 무효죠? 그러면 그 다음에 등기는 선악 불문하고 권리를 취득한다 못한다. 못하지 하려면 특별 요건이 있어야 돼. 등기부 취득쇼라든가 특별 요건이 있어야 되죠? 그런 것이 없는 한 내 앞에 있는 등기가 무효이면 원칙적으로 후 등기는 선이 무과실일지라도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알겠죠? 등기는 뭐가 인정되지 않는다? 공신의 원칙. 자, 3번이요.
공동저당의 목적인 여러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의 매각됨을 먼저 배당하죠. 그래서 줄고요. 먼저 배당, 이것을 뭐라고 한다? 이시배당 또는 이퀄 순차 배당이다. 순차적으로 한다. 이시배당, 각각 다르게 배당한다 이 말이죠. 공동저당권자는 그 득임에서 줄고 전부를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이러면요, 딱 하나만 알면 되죠. 밑에 옆에다 써봐. 여기는 순차 배당일 때는 먼저 경매된 매각됨에서 전부를 배당받을 수 있죠. 또 써 동시배당의 경우 이렇게 동시배당, 동시배당의 경우 안분액을 정한다. 안분액, 후순위가 있든 없든 채권액에 비례해서 안분액을 정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요, 이시배당의 경우는 먼저 매각된 경매대금에서 전부를 배당받을 수 있다. 이시배당은 채권액에 비례해서 안분액이나 안분 배당한다 이 말이죠. 여기는요, 전부를 우선 배제받을 수 있다 그래야지. 틀렸죠? 없다 그랬으니까. 4번 구분 소유 건물의 전유 부분만을 경락받아 매각대금을 다 내죠. 전유 부분 줄고 주된 권리죠. 대지 사용권 줄고 종된 권리죠. 그런데 지금 경매죠. 경매는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래서 주된 권리인 전유 부분을 매각받으면 종된 권리인 대지 사용권도 당연히 경락을 받죠. 당연히. 뭐 없이, 등기 없이. 187조. 5번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에 미친다는 민법의 규정은 무슨 규정이다? 임의규정. 임의규정이라는 거 뭐다? 여기 봐봐. 저당권의 효력은 그 다음에 줄고 다른 약정이 없으면 이 말이죠. 다른 약정이 없으면 부합물 밑에다 둬서 주물, 부합물과 주물에 미친다. 다른 약정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걸 무슨 규정이라고 한다? 임의 규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정답 몇 번이다? 5번이죠. 참 이럴 때가 제일 황당하죠. 갑자기 임의 규정에 써놓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이렇게 헷갈릴 수 있잖아요. 소음자 입장에서는. 아시겠죠? 여기서요, 중요한 건 여기가 있는데요.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는데요. 알겠죠? 72번은요. 갑소유 토지의 을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권 보존한 가등기가 되어 있죠. 가등기 지금 보죠. 1번 가등기가 있다 줄고요. 맨 끝에요. 청구할 법률 관계의 존재가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가 등기의 추정력이 아주 중요하죠. 가등기는 예비등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떤 법률 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2번은 을이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하죠. 그러면 을은 가등기를 경유한 때 줄고 가등기를 경유한 때부터 이퀄 순위 소급. 순위는 소급에 가등기를 경유한 때로. 그 다음에 맨 끝에요. 소유권을 취득한다 줄고 이퀄 이것을 물권 변동이다. 이렇게 표현해. 물권 변동. 옆쪽을 꼭 본등기 시부터. 본등기 시부터. 알겠죠? 그래서 물권 변동은 본등기 시부터고요. 가등기는 순이죠. 그러니까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2번은요. 3번은 갑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병에게 이전을 하죠. 그러니까 을 앞으로 가등기가 된 상태에서 병에게 이전하죠. 이 말이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뭐예요? 가등기가 되어 있다고 해서 가등기가 되어 있어도 갑은 병에게 처분할 권리를 잃지 않는다. 그 다음에 가등기가 있다고 해서 갑은 병에게 등기를 거절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가등기를 이유로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가등기를 이유로 병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알겠죠? 이절한 뒤 을이 본등기를 하려고 하죠. 본등기. 그럼 본등기는 누구한테 한다? 갑에게 한다. 갑에게 병에게 그러면 안 되죠. 갑. 그것을 양도인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는 양도인에게 한다. 양도인. 그러면요, 본등기를 하죠. 그러면 양수인 병의 등기는 직권으로 뭐가 된다? 말소된다. 말소.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봐.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딱 했는데요. 본등기를 양수인한테 본등기를 청구한다고 해봐. 그럼 양수인은 본등기 해주고 등기해주고 말소되고 말이 안 되잖아. 앞뒤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해야 되겠어요? 논리적으로 양도인에게 하면은 병 등기는 어떻게 한다? 직권으로 말소한다. 이런 말이죠. 4번요. 을의 가등기 후 갑이 정에게 저당권을 설정. 가등기 후 저당권이죠. 그러면 저당권은 후순위죠. 을이 본등기를 하면은 을의 본등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본등기를 하면서 정등기는 직권 말소가 되죠. 후순위니까 직권 말소 이렇게. 물상 보증인의 지위가 아니고 직권 말소 이렇게. 자, 5번이죠. 을은
가등기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가등기에 기한 부기 등기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뭐 할 수 없다.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여러분요, 여기 보면 을은 가등기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가등기에 대한 부기 등기. 그래서 우리가 가등기도요, 일단 등기로서의 공시 방법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부기 등기로 이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전할 수 있다 이래야지. 있다. 그래서 4번 5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 3번도 틀렸고요. 정답 몇 번이다? 1번이에요 1번이래요 자, 73번은요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이제 법률의 해석이죠. 1번 계약 당사자의 확정 줄고요, 그것은 의사표시의 해석, 이것을 다른 말로 법률 행위의 해석이다. 그래서 상대방과 표의자의 의사가 일치하면 일치한 대로 확정을 하고, 일치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할 것인가에 따라서 확정을 하는 것이고, 이것을 의사표시의 해석, 법률행위의 해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번은요 갑이 대리인 을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데 상대방 병이 줄고요, 을을 통하여 가로먹고, 을을 통해 대리인을 통해서 갑과 계약을 체결하려는데 의사가 일치, 거기까지 줄고, 그러니까 병은요 갑하고 계약을 체결한다고 일치가 됐어요. 일치 그러면 의사주의죠. 의사주의는 일치한 대로 효력이 있죠. 일치한 대로. 그러니까요 병은 누구하고 계약을 체결한다고? 갑하고. 그래서 갑과 병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이다. 갑과 병이 계약의 당사자다. 을과 병 그럼 큰일 나. 3번은요 을이 부동산 경매에서 갑이 제공한 자금으로 그 다음에 2010년 5월 자기 명의로 낙찰을 받았죠. 그러면요 낙찰을 받았죠. 누가요? 을이. 이걸 뭐란다? 우리는 계약 명의 신탁이다. 이렇게 해요. 계약 명의 신탁이요. 여러분 계약 명의 신탁의 경우는 누가 소유자다? 그것은 낙찰자만 소유자가. 낙찰자만. 우리가 만약에 매매일 때는 매도인이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런데 경매에서는 우리가 공법행위니까 매도인의 선이악을 따지지 않고 낙찰자가 선악 불문하고 무조건 소유자가 돼.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계약명의신탁이죠. 부동산의 매수인은 누가 된다? 즉 낙찰자, 소유자는 누가 된다? 갑이 아니라 누구다? 을이다. 이렇게. 을이다. 그래서 이건 매도인의 선의 악의를 불문하죠. 그 다음에 4번은요 갑이 배우자인 을을 대리하여 은행과 의뢰 실명 확인 줄과 의뢰 실명 확인. 우리가 금융 실명제에서는 누가 소유자다? 금융 실명제에서는 실명 확인을 거친 자. 그래서 을이 소유자가 돼. 그럼 갑을 뭐란다? 갑을 자금 출연자라고 해요. 자금 출연자. 자금 출연자가 소유자가 아니고 예금 실명 확인을 거친 을이 예금주가 돼. 알겠죠? 그래서 맨 끝에 보면 예금 계약의 당사자는 갑이 되는 것이다. 틀렸어요. 누가 된다? 을 실명 확인을 거친 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자, 5번 갑에 대한 대출 한도를 회피하기 위해서 을을 형식상 주체의자 줄고, 그 다음에 은행 줄고, 은행을 상대방이죠. 이를 양의 동그라미 통정이죠. 통정의 표시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따라서 을 명의의 대출 약정은 무효가 돼. 무효가 된다는 말은 을은 채무자로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을에게는 채무자로서 책임을 지우지 않을 의도로 을 명의로 대출해 줬다. 을을 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없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이렇게 4번. 자, 74번 점유물 반환 청구권이죠. 1번 을의 점유 보조자 갑이죠. 점유 보조자 갑 줄고, 그럼 점유 보조자는 어떻게 나온다? 첫 번째 써 영업상 가사상 플러스 타인의 지시. 여러분 많은 게 무슨 말이요? 영업상 타인의 지시를 받아, 가사상 타인의 지시를 받아. 그러면 점유 보조자예요. 점유 보조자는 점유자다 아니다? 아니에요. 점유자가 아니니까 점유 보호 청구권은 없어. 뭐는 있다? 자력 구제권은 있다. 그래서 점유 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뭐는 있다? 자력 구제권은 있다. 이렇게 자력 구제권. 이렇게. 2번 을이 갑을 기망하여 갑으로부터 점유물을 인도받았죠. 그래서 을이 갑을 기망 줄고, 맨 끝에 점유물을 인도 줄고, 인도 동그라미하고 거기다 써 이것을 뭐라 한다? 침탈. 기망에다 동그라미하고 침탈 X죠. 침탈은 뭐만 침탈이다? 절도
절도와 강도, 절도, 강도만 침탈이죠. 그래서 기망 안 돼. 또는요, 임의로 이전 그러면 안 돼. 그건 도난 당한 것이 아니잖아요. 이런 경우 갑은 을에게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가 없다. 2번 틀렸죠? 3번은요, 갑이 점유하는 물건을 을이 침탈 동그라미 절도 강도죠. 침탈 당한 날이에요. 당한 날, 안날 아니에요. 당한 날부터 1년 반환 청구하죠. 1년. 이것을 뭐란다? 제척 기간이다. 이렇게. 제척 기간 이렇게. 아까 우리 또 1년이 또 하나 있었다 그랬죠? 건물 전세권의 전속 기간이죠. 건물 전세권의 전속 기간 1년이고 상가 임대차 몇 년이고 1년이고 이렇게. 점유보청권 1년 이렇게. 4번 직접 점유자 을이 간접 점유자 갑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물을 병에게 인도 줄고 인도는 이퀄 침탈 X죠. 기망하고 인도가 잘 나와 침탈 X죠. 그래서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가 없죠. 침탈이 아니니까 인도니까 이렇게. 알겠죠? 인도는 침탈이 아니죠. 5번 그래서 우리가 직접하고 간접일 때는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직접을 기준으로 판단하죠. 지금 직접 점유자가 스스로 인도했죠. 그러니까 침탈이 아니죠. 그러니까요 반환 청구 안 되죠. 간접도. 그러니까 간접은요 봐봐요. 직접이 침탈을 당하면 간접도 침탈을 당한 것이고 직접이 침탈이 아니면 간접도 침탈이 아닌 것이죠. 알겠죠? 이렇게. 5번 갑이 점유하는 물건을 을이 침탈했죠. 그래서 이것을 을이요 줄고 선의의 병에게 임대. 선의의 병을 뭐라나 특별 승계인이죠. 우리는요 침탈자에게 반환 청구하고 특별 승계인은 선의일 때는 반환 청구를 못하고 악의일 때만 반환 청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선의의 병에게 임대하여 인도했다. 갑은 병에게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 없다. 반환 청구를 행사 줄고 반환 청구를 행사 여기만 줄고 악의의 특별 승계인, 악의의 특별 승계인에게는 반환 청구하지만 선의의 특별 승계인인 병에게는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없다. 정답 몇 번이다? 2번 이렇게. 75번 물권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 1번 혼동, 등기하지 않아요. 혼동은 법률행위 아니고 이것은 사건에 불과해요. 등기하지 않아 혼동. 교환, 그거는 법률행위죠. 등기에. 지상권 소멸, 전속기한 만료 동그라미하고 지상권 소멸, 지상권 용익물권이죠. 우리가요 전속기간이 만료하면 용익물권은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해. 그다음에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은요 등기 없이 소멸해. 용익물권은요 전속기간이 만료하면 등기 없이 소멸해. 담보물권은요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등기 없이 소멸해. 알겠죠? 그 다음에 늘은요 의약 완결권 행사 줄고요. 의약 완결권 행사 그러면 뭐가 된다? 매매 계약 성립이죠. 매매 계약이죠. 그럼 매매 계약 성립하죠. 매매니까 뭐요? 법률행위죠. 뭐를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돼. 등기. 미며 집합 건물의 구분 소유권 취득하는 자의 공용 부분 줄고 공용 부분. 공용 부분은 첫 번째였어. 공용 부분. 첫 번째 등기 X. 자, 두 번째는요. 취득 시효 X. 취득 시효는 뭐죠? 공용 부분은. 더 중요한 것은 세 번째는요. 분할 청구한대. 분할 청구. 공용 부분은 분할 청구한대. 네 번째는요. 전유 부분과 분리 처분 X. 전유 부분과 분리 처분한대. 분리 처분한대요. 알겠죠? 그 다음에요. 여러분요, 만약에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만약에 여러분 읽어봐봐. 여러분 혹시 그 복도식 아파트 봤죠? 복도식 아파트 보면 복도에 뭐가 있어? 자전거 있죠? 자전거. 그걸 불법 점유라고 그래. 그러니까 공용 부분을 불법 점유한다고 해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공용 부분은 원래가 임대해 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복도식 아파트 보면 자전거 치우라고 해도 열받아서 자전거, 꼬물 자전거 하나 더 갖다 놓으면 있죠? 알겠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무슨 얘기죠? 그걸 갖다 놔봐. 또 난리가 나죠? 이번에요. 또 괴롭혀가지고요. 또 뭐죠? 옥상에서 또 뭐죠? 자살하고 또 이런 일이 또 생기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요. 원래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복도에다가
자전거를 꼭 갖다 놓은 사람들이 있어. 아시겠죠? 정말 문제죠, 그것은요. 그것을 공용보험은 등기하지 않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정답 몇 번이다? 2번. 자, 70번은요. 갑이 자기 소유 X 건물을 을에게 임대하여 인도했죠. 1번. 기억.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에게 반환할 때까지 남의 물건이니까요. 임차인은 줄곧 선량한 관리할 때 선 동그라미 관 동그라미 관리할 때 관 선관 주의로 주의 선관 주의 의무라고 그래. 선관 주의 의무 그러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선관 주의 의무 이렇게. 이번요. X 건물의 멸실로 인하여 을의 갑에 대한 채무 불이행 책임이 문제되는 경우 잘못했냐 안 했냐 하는 것은 누구한테 있다? 을에게 있죠. 을. 왜요? 을에게 있다. 을에게 있다 하고요. 옆쪽을 써봐. 왜냐면 을은 뭐죠? 뭘 해야죠? 잘 보관 의무 플러스 인도 의무가 있어. 잘 보관했다가 기간 동안 그것을 잘 인도해야 돼. 그런데 건물이 멸실됐으면 인도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럼 왜 인도를 못하는가를 임차인이 증명을 해야 돼. 원칙적으로. 그런데 만약에 화재의 원인이요. 임차인이 계속 누전돼가지고 전기가 끊어져. 전기가 자꾸 끊어지니까 임대인한테 몇 번 부탁을 했어. 좀 이상하다. 자꾸 이거 뭐죠 누전돼서 그럼 이거 나중에 화재 나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임대인이 옛날 사람도 그랬는데 아무 문제 없으니까 그냥 쓰시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랬는데 화재가 발생했어. 그런데 그 화재가요 어떤 원인인지 명확하게 밝힐 수가 없어. 그런데 몇 번이나 누전되고 그래가지고 NFB가요 러퓨즈 브레이크 있잖아 까만 거 그거 보면 그게 자꾸 끊어져가지고요 떨어져가지고 그걸 몇 번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 그랬으면 누가 책임진다? 임대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지 않는 한 누가 책임진다? 임차인이 증명을 해야 돼. 이것 을이 자신의 비용으로 X 건물의 중축한 부분을 중축한 부분 줄고 판례가 이러면 뭐라 했냐면 중축 부분은 중축한 부분 밑에다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독립성 X 독립성이 없다고 그래서 중축 부분은 이퀄 비용의 문제, 비용. 옆줄 긋고 포기 가능해요. 비용은 포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포기 가능했어요. 옆줄 긋고 유치권 X예요. 포기하면 유치권이 안 되는 거예요. 비용은 임의규정이니까 포기할 수 있어. 자, 그럼 다시 한번 이제 읽어. 을이 자신의 비용으로 X 건물에 중축한 부분, 중축은 독립성이 없어요. 비용이에요. 그러면 을이요, 중축했으니까 갑한테 임대인한테 돈 받아야 되죠. 그런데 임대인의 소유로 귀속하기로 하는 약정 줄고 임대인의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 이 말이 무슨 말이다? 비용 청구 X 비용을 청구를 하지 않겠다 이 말이죠. 이걸 뭐란다? 비용 포기 약속이에요. 왜냐하면 임대인 너 가져 그 말은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청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잖아요. 비용 청구 않겠다 이 말이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부속물 이건 부속물의 문제가 아니에요. 비용의 문제예요. 알겠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기다가 사정이 없는 한 바로 밑에다가 비용 상환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합의로서 비용 상환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합의로서 유효하다 이렇게 부속물이 많이 되려면 여러분 봐 부속물 동그라미 부속물 동그라미 있어요. 이퀄 독립성이 있어야 돼. 이퀄 강행 규정으로서 포기 X 부속물은 독립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강행 규정으로서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는 판례가 중축한 부분은 독립성이 없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독립성이 없으니까 부속물이란 말이 나오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이 나와야 돼? 비용의 문제가 나와야 돼. 비용. 알겠죠? 그래서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 인터넷상에서 아주 난리가 났어. 왜냐하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뭐라냐 강행 규정인데 편면적 강행 규정이거든요. 임차인한테 불리하면 무효고 유리하면 유효거든요. 그러니까 임차인한테 부속 매수 청구권은 임차인한테 유리할 수도 있으니까 무효다 그러면 틀리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그걸 묻는 게 아니잖아요. 알겠죠? 학생들은 그런 말해도 선생님들은 그 말 하면 안 되죠. 이것은 부속물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중축한 부분은 판례가 다른 약정이 없으면 독립성이 없으므로 비용의 문제라고 했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부속물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조건 틀린 지문이에요. 무슨지 아시겠죠? 자, 니은요 갑이 임대차에 관한 채권에 기하여 X 건물에 부속한 을 소유 동산을 뭐랬다? 압류. 이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런 밤
임차인이 월세를 안 내요. 그러면 임차인 소유 동산을 압류하면 동산 압류죠? 여기 지금 뭐를 압류했다고 그랬죠? 법으로 보면 을소유 동산을 압류 줄고, 을소유 동산, 동산은 질권이에요, 저당권이에요? 동산은 질권이죠. 그래서 질권과 동일한 효력 줄고 이것을 법정질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법정질권 이렇게요. 그런데 봐봐요. 만약에 옆줄 긋고 임차인 소유 건물을 압류하면, 임차인 소유 건물을 압류할 수 있어. 건물.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가로 열고 닫고 법정 저당권 이렇게 얘기해요. 법정 저당권. 그래서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 아시죠? 여기는 임차인 소유 동산이니까 법정 질권. 아시겠죠? 자, 정답 몇 번이다? 5번이에요? 5번이래요. 자, 77번 상가죠? 1번 서울에 있는 봐봐. 보증금 5억이죠. 그 다음에 월세가 450이죠. 그럼 5억에다 450 그러면 어때요? 450이면 환상보증금이 4억 5천이죠. 100 곱하니까, 100을 곱하니까 4억 5천이죠. 4억 5천에다 5억을 더하면 얼마죠? 9억 5천이죠. 우리는 서울은 9억을 초과하면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적용 대상이다. 틀렸죠. 2번 우리는 상가는요 최소한 몇 년을 보장해야 되죠? 1년을 보장해요. 1년. 그래서 지금 상가 기간을 몇 년으로 정했죠? 2년으로 정한 임대차는 1년으로 봄으로 OX. 그러면 이 말이 뭐냐면 상가는 최소한 1년을 보장한다는 거지 1년만 보장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1년, 최소한 1년 이상 계약하면 되는 거죠. 당사자 합의로. 처음부터 10년 계약할 수 있어 없어? 그럼 13년은 계약이 다 안 돼. 13년은? 13년, 처음부터 13년을 계약해서 할 수 있어 없어? 아니, 할 수 있다니까. 우리가 갱신을 청구할 때는 10년 범위 안까지 갱신을 청구할 권리가 임차인한테 주어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임차인은 10년 동안은 내가 기간을 보장할 수 있다는 거지 13년 계약할 수 있죠. 알겠죠? 그러면 13년이 되는 거죠. 그럼 5년 계약하면 5년이에요? 일단은 5년이죠. 그런데 임차인은 몇 년까지 더 주장할 수 있다? 10년까지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이고 13년을 계약하면 처음부터 그럼 13년이 되는 거죠. 알겠죠? 그런데 만약에 최소한 몇 년을 보장해야 돼? 1년이니까 6개월로 계약했다. 6개월? 그러면은 임차인의 입장에서 6개월을 주장할 수도 있지만 원칙은 몇 년으로 된다? 최단 1년으로 되는 거죠. 1년. 됐죠? 그러면 2년으로 계약하죠? 그럼 몇 년이다? 2년이 되는 거죠. 2년을 계약했는데 1년으로 봄으로 그러면 틀리죠. 알겠죠? X 2년이다. 이렇게. 3번 임차인이 상가 건물을 인도받고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 줄고 사업자 등록 신청 이런 바 그냥 읽지 마. 신청해요. 여기서 이렇게 하면 안 돼. 등록증 교부라고 써봐. 신청 밑에다가 사업자 등록증 교부 등록증 교부 그러면 큰일 나. 등록증을 교부 그러면 안 된다고. 사업자 등록을 뭐 한다? 신청 이렇게 신청. 등록증을 교부 그러면 안 돼. 사업자 등록을 신청 이래야지. 알겠죠? 신청하면 등록증이 교부된 다음 날부터 틀렸다고. 신청한 다음 날부터 그래야 된다고. 알겠죠? 신청한 다음 날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긴다. 알겠죠? 등록증 교부 그러면 안 된다고. 자, 4번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적법하게 상가 건물을 전대하여 적법하게 줄거 봐. 임대인의 동의 이 말이죠. 전대하여 전차인이 이를 직접 점유하면서 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했다. 사업자 등록. 그러면은 누구한테 대항력이 생긴다? 임차인. 임차인 줄고 그걸 뭐란다? 간접 점유자. 간접 점유자. 그래서 우리가 적법하게 전대차를 하죠. 그러면 전차인이 목적물에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임차인에게 새로운 대항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 봐봐. 여기 전차인이 직접 점유해야 돼. 만약 임차인이 직접 점유한다 그러면 안 돼. 전차인이 점유하고 전차인이 사업자 등록을 해야 돼. 그러면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생기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요. 임차인의 대항력이 유지된다 그랬는데요. 사실 이것은 임차인의 대항력이 유지된다 그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임차인 사업자 등록을 유지한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이 임차인 것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임차인에게 새로운 대항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판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택임대차이죠. 주택임대 봐봐요. 우리가 주택임대차에서는 전출입 신고를
주민등록 전입신고법에 의하면 2주간 이내에 하도록 돼 있어. 전입과 전출을. 내가 만약에 여기요 남양주에서 어디요 예를 들어서 뭐 대치동으로 내가 이사를 간다 이 말이죠. 그럼 내가 전출하죠. 그럼 전입신고를 2주간 이내에 해야 돼. 근데 요즘은 어디에서 하냐? 새로운 전입신고지에서 전출하고 전입신고를 같이 하거든요. 요즘은. 알겠죠? 요즘은 옛날에는 전출할 때하고 전입할 때하고 각각 달랐단 말이죠. 근데 요즘은 전입신고지에 가서 전출신고를 한가 동시에 전입신고를 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판례가 뭐냐면 전출과 전입이 단기간 안에 이루어지면, 즉 2주간 이내에 이루어지면은 실질적으로요, 여기 보면 임차인이 이사 가죠. 오늘 이사 가면 임대인이 그 다음날 여기 들어오잖아요. 들어와가지고 인도를 받고 임대인이 전입신고를 하죠. 그럼 단기간에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한다고 하냐? 종전 임차인의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런 판례가 있단 말이죠. 아시겠죠? 그러니까요, 이렇게 사업자 등록도 마찬가지겠죠. 거의 대부분 똑같이 불고기집을 한다 이 말이죠. 임차인하고 전차인이 있죠? 그러면 있으면 어떤 짧은 기간 안에요 전대차가 이루어진다. 그렇다 한다면 동일성이 유지되면 그것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런 말을 사용할 수 있겠지만 상가에서는 그런 말이 없단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원칙적으로는 임차인의 대항력이 유지된다, 그 말은 조금 이 말의 뜻은 기존에 있었던 것이 그대로 인정된다, 이런 뉘앙스잖아요 이게요. 사실 이렇게 하면 좀 애매해서 안 되겠죠. 뭐라고 해야 돼요? 임차인에게 새로운 대항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알겠죠? 언제부터요? 전차인이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날 0시부터 새로운 대항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대로 유지된다. 근데 그대로란 말이 없지만 아무튼 봐봐. 대항력이 유지된다, 그 말은 옛날 것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런 뉘앙스잖아요. 그런 보다는 전차인이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새로운 대항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주택에는 짧은 시간 안에 전입과 전출이 이루어지면 예전의 임차인의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런 판례가 있지만 상가에는 그런 말이 없단 말이죠. 아시겠죠? 자, 5번요. 상가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의 요건을 구비한 임차인이 폐업신고 줄고요. 그럼 폐업신고하면 어떻게 돼요? 대항력 상실이죠. 그런데 나중에 다시 같은 상호 뭐가 필요 없어. 다시 동그라미 맨 끝에 사업자 등록 줄고 사업자 등록, 그러면 새로운 대항력이 발생한다. 새로운 대항력. 처음 것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정답 몇 번이에요? 4번이죠. 4번인데 이때 말의 뉘앙스가요, 맨 끝이 조금 애매하죠. 아시겠죠? 임차인의 대항력이 유지된다, 이 말은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맞겠죠. 유지된다고 발생한다고 다르기 때문에요. 유지라는 건 뭐죠? 기존의 것이 그대로 인정된 걸 유지라고 하는 거잖아요. 조금 애매하게 표현이 되어 있죠. 자, 78번 틀린 것은 물권 변동이죠. 1번 갑이 그 소유 토지를 을에게 증여 줄고, 은닉행위라고 하죠. 은닉행위 유효. 그 다음에 매매한 것처럼 매매 줄고요, 가장매매 무효죠. 소유권 이전 등기 동그라미 실체관계에 부합해서 그냥 유효라고 써. 그냥 유효죠. 실체관계에 부합해서 유효. 그래서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죠. 1번 맞죠? 2번 갑소유 X토지에 대한 등기부가 멸실 줄고, 등기부가 멸실, 자요 이퀄 여전히 갑이 소유자죠. 우리가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죠. 그러니까 등기가 불법 말소됐거나 등기부 자체가 멸실됐다 하더라도 여전히 갑이 소유자죠. 그럼 등기부가 멸실되면 멸실 회복 등기를 해야 되거든요. 보통 예전에 회복 등기 아마 6개월인가 그랬을 거예요. 갑이 회복 기간 내에 멸실 회복 등기를 하지 않죠. 그럼 멸실 회복 등기 하지 않으면 봐봐요. 우리 지금은 전산 등기부니까 등기부가 멸실된다 말을 쓸 수가 없지만 등기부가 멸실됐죠. 그럼 6개월 이내에 회복 등기를 해야 돼. 회복 등기를 하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되냐? 더 이상 회복 등기를 못 해. 그런데 내가 소유자인데 등기부는 이미 멸실됐다는 말은 등기부가 불타버리고 없다 이 말이죠. 없는데 그럼 내가 회복 등기를 하면 내가 되는데, 내가 원래 소유자죠. 여기 멸실됐어도 등기부가 멸실됐어도 여전히 갑이 소유자죠. 그런데 그러면 멸실 회복 등기를 소정 기간 안에 해야 되는데 안 하죠. 그럼 멸실 회복 등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소유자는 난데 갑인데 등기부는 없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무상으로는 무슨 등기를 할 수밖에 없어? 보존 등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판례 뭐라 했다? 멸실 회복 등기 기간 내에 멸실 회복 등기를 하지 않으면 보존 등기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알겠죠? 그래서 뭘 한다? 갑은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고
상실하지 않고 무슨 등기한다? 보존 등기를 한다 이런 말이죠. 3번 갑이 자기 소유 건물을 을에게 매도하여 등기를 해준 뒤 관계 서류를 위조 동그라미 위조. 그래서 을에게 해준 뒤 관계 서류를 위조해서 을 등기를 말소로 해서 봐. 갑이 을에게 매도. 그러면 누가 소유자? 을이 소유자. 을 등기를 위조했죠. 위조. 그래도 누가 소유자? 을이 소유자. 그래도 을이 소유자. 알겠죠? 그래서 말소 등기에 회복 등기가 없더라도 을은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왜?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래서 3번은 맞죠? 4번은 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을이 갑 명의로 유효한 보존 등기에 기초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죠. 봐봐. 갑 명의의 유효한 보존 등기 줄고 갑 명의의 유효한 보존 등기라고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데 갑이한테 팔았으니까 을이요 줄고 새로 등기부를 개설 을 명의로 보존 등기 새로 등기부를 개설해서 을 명의로 보존 등기죠. 그럼 지금 건물은 하나인데 보존 등기는 몇 개예요? 2개죠. 그런데 등기 명의자가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하나는 갑이고 하나는 을이죠. 그럼 봐봐 여기 봐봐 여기는요 등기 명의자가 상이한 경우는 선등기 갑등기죠. 선등기가 갑등기가 유효이냐 무효이냐를 봐. 무효이냐 유효이냐를 봐. 만약에 선등기가 무효이다 그러면 후등기가 유효고 선등기가 유효다 그러면 누구 등기가 유효다? 선등기가 유효가 돼. 근데 지금 이미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죠? 갑 명의의 유효한 보존 등기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미 선등기가 유효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매수인이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또 등기부 하나 또 만들었죠. 그런 경우는 을 명의의 이중 보존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무효니까 을은 지금 현재 등기가 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되어 있죠. 을은 현재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뭐가 없으니까? 등기가 없으니까 을은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이런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갑을 상대로 무슨 등기를 해야 돼? 이전 등기를 청구해서 이전 등기를 하면 되겠죠. 5번은요 을이 갑의 토지를 상속한 뒤 병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그 다음에 직접 갑에서 병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어. 자 지금 봐. 을이요 갑의 토지를 상속했어. 그럼 누가 소유자죠? 을이 소유자죠. 병에게 매도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상속 등기라고 매도해야 되겠죠. 그런데 상속인이요 갑에서 병으로 직접 등기를 했다 이 말이죠. 병은 동그라미 소유권을 취득하죠. 실체관계의 부합. 이걸 뭐라 한다? 중간 생략 등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중간 생략 등기. 원래 봐봐 원래 여러분 원래 사자 명의 죽은 자의 명의로 이루어진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야. 원래 사자 명의 등기는 무효예요. 그런데 그것이 봐봐 여기 누구죠? 봐봐 을이 갑의 토지를 상속한 뒤 병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직접 갑에서 병으로 이전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죠. 누가 했다? 을이 했다. 을이 누구다? 상속인이죠.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상속인에 의한 등기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상속인에 의한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이렇게 유효이다. 그래서 실체관계 부합에서 유효이고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등기에 관한 것이고요. 이런 보면 우리가 이제 여기 같은 문제는 지금 여러분 우리 이렇게 출제한다 문제집 있죠? 물권법에 보면요 그 등기법에 관한 거 생각했단 말이죠. 거기에 관한 것을요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문제풀이 보시면 자세히 알 수가 있어. 자 79번은요 갑과 을이 X 토지를 공유죠. 여기 한번 봐봐. 지분이 지금 얼마라고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죠? 1번 5분의 1 지분권자 을이죠. 이걸 뭐란다? 소수라고 그래. 소수 지분권자는 갑의 동의 없이 줄고 지분을 병에게 처분 줄고 여러분 봐봐. 우리가 공유물이죠. 공유물을 처분할 때는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돼. 말을 잘 봐. 지분을 처분할 때 지분을 처분할 때는 각자가 알아서 하는 거야. 다른 사람 동의 받지 않아. 지분은 소유권 일종이기 때문에 지분을 처분할 때는 각자가 처분하는 거예요. 공유물을 처분할 때는 전원이 동의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 지금 뭐라고 그랬죠? 누구 뭐를 지분을 병에게 처분. 지분. 이때 지분을 처분할 때는 뭐의 동의가 필요가 없다? 갑의 동의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이 말이죠. 필요하지 않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분인지 공유물인지를 자세히 봐야 돼. 아시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몇 번이죠? 2번. 갑이 을의 동의 없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갑이요, 을의 동의 없이 X 토지를 병에게 매도했죠. 누구한테 매도했어요? 갑이요, 을의 동의 없이 그랬죠? 병에게 매도했죠? 자, 매도요. 매도 줄거. 매매는요, 우리는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매매 계약은 유효이다. 그 다음에 3번은요, 병이 X 토지를 불법 점유. 여러분 봐봐. 지금 갑하고 을만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병이죠. 병을 뭐라 한다? 제3자죠. 제3자? 그러니까 갑하고 을만 이제 병이니까 제3자를 점유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불법 점유 줄고요. 여러분 불법 점유 그러면요, 써. 그래서 여기 있네요. 손해배상 청구라고 되어 있네요. 손해배상 청구는 돈이죠. 돈이죠. 거기다 뭐라고 쓴다? 각자 지분 비율로 청구해. 각자가 지분 비율로. 우리가 만약에 보존행위로서 반환을 청구할 때는 전부의 반환을 청구하는데요. 지금 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때는 전부 반환을 청구하는데요. 보존행위로. 손해배상 청구는 어떻게 한다? 각자가 지분 비율로. 그래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에 대해서는 지분 비율로 청구를 해. 그래서 갑은 을의 지분에 관해서도 줄고 을의 지분에 관해서도 여기가 틀렸어. 알았죠? 그건 안 돼. 을의 지분은 안 되고 갑은 자신의 지분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어. 4번요. 2분의 1 지분권자 갑이 누구의 동의 없이? 을의 동의 없이. 그래서 2분의 1 지분권자 갑이 을의 동의 없이 X 토지의 건물을 축조를 해. 됐나요? 그래서 2분의 1 지분권자 갑이 을의 동의 없이 X 토지의 건물을 축조를 해. 자, 그럼 봐봐. 갑하고 우리 토지를 공유하고 있죠? 우리 아까 한번 시험에 나왔죠? 여기 건물을 축조 줄고 이퀄 처분 행위로서 토지 위에 건물을 짓는 것은 토지에 대한 처분 행위가 돼. 왜? 한 번 건물을 건축하면 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건물의 축조를 판례가 처분 행위라고 그랬어. 공유물에 대한 처분 행위는 어떻게 해야 돼? 전원의 동의, 전원. 그런데 여기 갑 2분의 1밖에 아닌 사람이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불법이죠, 불법. 그래서 건물에 철거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축조는 불법 행위죠. 알죠? 불법 건축이죠. 그래서 을은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알겠죠? 그것을 보존 행위다, 이렇게 얘기하죠. 5번은요, 3분의 2 지분권자죠. 그러면 3분의 1은 뭐란다? 과반수죠. 과반수의 갑은요, 줄고 소수. 그러면 을이 얼마죠? 3분의 1이란 말이죠. 3분의 1은 소수란 말이죠. 소수의 동의 없이가 중요해요. 과반수는 소수자의 동의 없이 이 말이죠. 그래서 동의 없이 X 토지 전부를 병에게 사용하게 했다. X 토지 전부를 병에게 사용하게 했다. 그렇게 돼 있나요? 그래서 병에게 사용하게 했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는 적법이죠, 적법. 왜요? 과반수는 점유나 임대를 할 수 있죠. 점유나 임대. 그러니까 적법이죠. 그런데 대신요, 을은 병에게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방금 얘기했죠. 적법점이니까. 적법점이니까. 또 써. 을은 갑에게, 병 아니요? 갑에게 지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해. 지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 갑에게 청구해야 돼. 병은 적법점이니까 병한테 청구하면 안 돼. 병한테 불법 점유가 아니고 적법이니까 손해배상 청구도 안 되고 토지 인도도 청구도 안 되고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 안 되고 다 안 돼. 병한테는. 누구한테 한다? 갑에게 청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그래서 여기서 옳은 것 그랬죠? 정답은 2번 이렇게. 자, 마지막으로요. 80번이죠? 최고 없이 해자. 최고 없이. 이런 봐봐요. 이건 되게 간단한데 우리가요. 최고 없이 한다면 반대로 뭐죠? 최고를 하는 경우를 찾으면 되죠. 최고는 뭐죠? 이행지체예요. 이행지체가 뭐죠? 언제까지 등기를 말소하기로 했는데 안 하는 경우, 잔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안 하고 있는 경우, 건물을 철거하기로 했는데 하지 않는 경우, 뭐뭐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을 이행지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는요, 뭐냐면 이행거절이죠. 이러면 이행거절인데 이행거절의 의사표시를 뭐라 한다? 철회하죠. 마찬가지로 철회한 경우도 뭐가 된다?
그것도 뭐다? 등기 한다 안 한다? 채고한다 안 한다? 한다 이 말이죠. 채고한다. 자, 그래서 한번 봐봐요. 을이요 병소유 토지임을 알고서 갑으로부터 그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갑의 잘못으로 봐봐. 을이요 병의 토지임을 알고 있죠. 알고는 그건 뭐죠? 악이죠. 악이로서요 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했죠. 그런데 갑의 잘못으로 채무불행이죠.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이죠. 이행불능이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죠? 이런 봐봐요. 기억은 전부 타인의 권리죠. 우리가 전부 타인의 권리에서 계약의 해적권은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알겠죠? 채고 없이 계약을 해지한다 이 말이에요. 전부가 타인이니까. 선이 악의를 불문하고. 그래서 정답은 아니요. 기억은 채고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이행불능이니까. 채고 없이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니은 을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갑이 매매대금 채무의 이행기 전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 이걸 말한다? 이행거절이죠. 이러면 이행거절의 경우는 채고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런데 옆줄 긋고 철회하면 채고 후 해제. 여기까지는 이행거절이고 그 다음에 이행거절의 의사표시를 뭐라면? 철회하면 채고 후 해제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니은도 채고하지 않죠. 이것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도인 갑이 매수인 을에게 언제까지 등기를 말소해 주기로 약속을 했어. 그런데 뭐 하지 않았다? 이행하지 않는 채 그것을 이행지체라고 하죠. 이행지체. 뭐 하지 않는다? 하기로 했는데 안 한다? 원래 이행지체라고 그래. 자, 니은은요. 그래서 이것은 이행지체니까 채고하죠. 임차인 갑이 을에게 전대를 했어. 임차인이요. 전대차고 전대차 보존금의 중도금을 수수하면서 전대차 보존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서 갑이 담보물을 제공하기로 했어. 쓸데없는 말을 엄청나게 써놨죠. 그런데 했는데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행지체지 뭐예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여러분한테요 이따가 미쳐서 죽어라 이런 말이잖아요. 그럼 별말도 아니죠. 뭐 하기로 했는데 안 했다. 뭐 하기로 했는데 아직 못하고 있다. 그걸 이행지체라고 그래. 알겠죠? 그러니까 이행지체는 뭐다? 채고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맨 끝에요 이행하지 않고 있다. 여기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걸 이행지체라고 그래. 그런데 사실은 니은은 문제가 안 되는데 기억이 도대체 여기 알고서 그렇게 놓으니까요 악이잖아요. 그 악인데 이걸 헷갈릴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을은요 갑소유 토지임을 알면서 병하고 계약을 했다 이 말이 중요해. 갑소유인데 병하고 계약해서 전부 타인이죠. 이걸 알아야지. 전부 타인의 권리는 선악 불문하고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정답은요. 여기 채고 없이 해지할 수 있는 것을 고르네요. 그러면 1번이 되고요. 채고 없이 해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 그럼 몇 번이다? 5번이 되겠네요. 디귿 니을이요. 알겠죠? 그래서 1번 기억 니은은 채고 없이, 디귿 니을은 채고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럼요. 여기까지가 이제 뭐냐면 21회에 가는 것인데 지금 보면 우리가 이제 올해가 이제 31회 시험을 보는 거잖아요. 31회 시험을 본다 할지라도 지금 21회 문제도요. 보면 상당히요. 조금 까다롭게 좀 되어 있죠. 그래서 요즘 이제 최근에 어떤 경향이 있냐면 기출문제 학생들이 책이 두꺼우면 무조건 싫어한다 해가지고 정말 문제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학원이라든가 어떤 뭐 대형 출판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지금 시험 문제를 선도해야죠. 먼저 시험에 예상에 나올 수 있는 것부터 선도해서 강의를 하고 가르치고 책을 출판해야 되는데요. 무조건 특징이 뭐냐면 학생들이 책이 얇아야 된다. 강의는 적게 해야 된다. 이게 그냥 불문으로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꾸 책이 얇아지다 보니까 5년분만 이렇게 기출문제를 하고요. 이러다 보니까요. 우리가요, 예전에 있었던 기출문제를요, 등한시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요즘 시장은 새로운 신규 시장이 아니고요. 요즘 시장은 거의 대부분 다 재수생 시장이거든요. 옛날에는요, 신규 시장이었죠, 신규. 그런데 거의 한 7, 8년부터는 여기 공중회사 시장이 재수생 시장이 되어 있어요. 이거 정말 이건 학원도 문제지만, 출판사도 문제고요. 다 이게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이미 시험 문제 출제 수준이요, 이만큼 나오는데요. 이 정도 수준인데 가르치는 것은 반만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재수에 합격하는 그런 수준이 돼버린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더라도 일단 이게요, 21회 시험인데요. 10년 전이죠, 딱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고,
봐도 문제가요, 지금 문제 출제된 것하고요 전혀 차이가 별로 없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일단 10년 정도 것을 보면 되고요. 중간에 지금 하나가 안 봤죠? 23회 안 봤나요? 23회? 그래서요 23회요 하고 22회인가 아마 전번 주에 촬영이 잘못됐죠. 그래서 촬영을요 제가 혼자 할 테니까요. 22회는, 자 23회는요 다음 주에 23회를 할 수 있을려나 모르겠네요. 다음 주에 아무튼요 23회를 마지막으로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